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참 빨리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좋아 보이네. 아직도 젊네. 자식 잘 키웠네. 능력 있네. 대단하네. 분명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 한쪽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칭찬을 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내 겉모습만 봤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구나. 웃고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아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힘이 났습니다. 잘한다. 성공했다. 부럽다. 그런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가 지나고 나면 사람이 원하는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힘들었겠다는 말이 더 깊게 들어옵니다. 대단하다는 말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말이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보니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는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밤이 있고, 조용한 사람에게도 수없이 삼킨 말이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누가 한 번쯤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래 같이 산 부부는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속도도 알고, 화났을 때 표정도 알고, 피곤하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묻지 않습니다. 또 왜 그래? 그만 좀 해. 다들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말이 없으면 아내는 생각합니다. 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아내가 하루 종일 말수가 적으면 남편은 생각합니다. 괜히 예민하네. 서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밥상 앞에서 젓가락만 만지작거립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반찬 마음에 안 들어? 이 말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은 사실 직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 취급을 받고 왔을지 모릅니다. 젊은 직원들 앞에서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말을 해도 예전만큼 무게가 없어진 것 같고, 퇴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말은 당신은 아직 괜찮아. 당신은 대단해. 이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일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이 좀 무거웠나 보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밥 먹자.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집안일하고 아이들 챙기고 양가 행사 챙기고 누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명절이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제일 늦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말합니다. 살림 참 잘하시네요.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어쩌면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많이 애쓰셨죠. 늘 당연한 사람처럼 서 있었겠지만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잘한 일을 칭찬받을 때보다 자기가 견딘 시간을 누군가 알아줄 때
더 깊이 울컥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기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면 부모 마음은 놓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우리 딸 잘 산다. 너는 그래도 성공했지. 하지만 자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버틴 것까지는 모르겠지.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는 모르겠지. 겉으로 번듯해 보이면 다 괜찮은 줄 아시겠지. 요즘 자녀들은 부모에게 힘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하면 잔소리로 돌아올까봐, 말해도 어차피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칭찬하지만 자녀가 정말 기다리는 말은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요즘 버티느라 힘들지? 내가 말 안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안다. 부모 앞이라고 꼭 괜찮은 척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들으면 자녀는 갑자기 아이가 됩니다. 나이가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부모에게 이해받는 순간 사람은 잠깐 어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직 정정하네. 아버지 건강하시네. 우리 부모님은 참 강하세요. 이 말도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속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자주 깨고 병원 예약 날짜가 괜히 무섭고 예전처럼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자신이 낯설고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작게 말합니다. 그때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은 아직 젊어 보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하시죠? 괜찮은 척 하시느라 더 힘드셨겠어요. 이런 말입니다. 나이 든 부모는 자식에게 대단한 대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해짐을 초라하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아직 멋있다. 너는 참 잘 살았지. 그런데 친구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시릴 때가 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보다 서로의 형편을 먼저 봅니다. 누가 어디 살고, 누구 자식이 어디 다니고, 누가 아직 일을 하고, 누가 은퇴했고, 누가 아프고, 누가 돈을 벌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밝게 웃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내 삶도 그럭저럭 잘 굴러간다고 보이고 싶어서 농담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말합니다. 야, 너는 아직도 인기가 많겠다. 너는 옛날부터 잘났잖아. 웃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살짝 비켜갑니다. 오히려 친구가 조용히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좀 어떠냐? 일 그만두고 나니까 허전하지 않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 그 질문 하나에 갑자기 목이 메기도 합니다. 친구라는 건 좋은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아닙니다. 내가 애써 숨긴 쓸쓸함을 너무 캐묻지 않고도 살짝 알아봐주는 사람입니다. 은퇴한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직함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식사 자리도 생기고 명함을 내밀면
나를 설명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함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아침에 갈 곳이 없고 전화기가 울리지 않고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멈추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 누가 말합니다. 이제 편하시겠어요? 부럽습니다. 자유롭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한 사람에게 자유는 때로 허전함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 편한 게 아니라 나를 찾는 일이 없는 것이 서운한 겁니다. 그때 필요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오랫동안 역할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으셨죠? 갑자기 조용해진 시간이 낯설었겠어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야 그 자리가 자신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 압니다. 그러니 은퇴한 사람에게 부럽다는 말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리듬, 무너진 자존심, 아침마다 다시 배워야 하는 하루를 조용히 알아봐 주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러 가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장 밝은 말을 고릅니다. 괜찮아질 거야. 요즘 의술 좋아. 생각보다 얼굴 좋아 보이네.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 때로 그 말 때문에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괜찮지 않은데 모두가 괜찮아지라고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밤이 길고 검사 결과가 무섭고 가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고 혹시 오래 아프게 될까봐 말 못할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누가 침대 옆에 앉아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무섭지?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오늘 하루 버틴 것만 해도 많이 힘들었겠다. 아픈 사람은 그제야 숨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희망도 필요하지만 두려움을 인정받는 일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밝은 말만 들으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두운 마음을 들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명절을 떠올려 봅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이상하게 가장 외로워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 혼자 설거지를 오래 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도 분위기 깨질까봐 웃는 사람, 누군가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명절마다 자기 자리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음식 잘했네. 집안이 화목하네. 다 같이 모이니 좋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 속에는 나만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나는 가족이면서도 손님 같구나. 내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애썼지? 잠깐 앉아. 이번에는 내가 할게. 명절이라고 늘 내가 괜찮은 건 아니잖아. 이 한마디가 온종일 쌓인 서운함을 풀어줍니다. 칭찬은 말로 끝나지만 이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잘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힘들었지, 내가 덜어줄게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을 오래 잊지 못합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한 집에서 자랐는데 나이가 들면 형제도 서로 낯설어집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돈 문제, 명절 문제, 재산 문제, 병원비 문제 앞에서 형제의 마음은 쉽게 갈라집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덜 했는지, 누가 말만 했는지, 누가 늘 빠졌는지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평가합니다. 너는 원래 이기적이야. 넌 늘 말만 잘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했니? 물론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 그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평가가 시작되면 관계는 점점 방어가 됩니다. 각자 자기 사정만 말합니다. 나도 힘들었어. 너만 고생한 거 아니야. 내 형편도 몰라주면서 왜 그래? 사실 형제 사이에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착한 사람인지 가리는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각자 지고 있던 짐이 달랐다는 것을 한 번쯤 인정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가까이 살던 사람은 자주 들여다보느라 지쳤고, 멀리 살던 사람은 마음은 불편한데 몸이 따라주지 못해 미안했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말을 들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서로의 고단함을 몰랐던 시간이 많았던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다면 관계는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가까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겠다. 너도 내 형편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겠구나. 이런 말은 잘잘못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가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평가받는 순간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해받는 순간 자기 마음을 조금 열어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누군가 큰 슬픔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말을 찾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그래도 오래 사셨잖아요. 이제 마음 편히 보내드리세요. 다 위로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슬픔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말들이 너무 빨리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직 보내지 못했는데, 보내라고 하고 아직 힘이 없는데, 힘내라고 하고 아직 실감도 안 나는데,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서 그 슬픔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많이 보고 싶겠어요. 아직 실감 안 나시죠?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하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실지 생각됩니다. 이런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슬픔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함께 바라봐 줄 때 사람은 조금 견딜 힘을 얻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참 조용하게 옵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도 바쁨 속에 묻힙니다.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돈 벌어야 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외로울 틈도 없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루가 너무 길어집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점심까지 시간이 남고,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까지 또 시간이 남습니다. 전화할 사람은 있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폐가 될까봐 망설입니다.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바쁠까봐 참습니다. 친구에게 만나자고 하고 싶지만 거절당할까봐 문자를 썼다가 지웁니다. 혼자 밥을 먹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말을 몇 마디나 했지? 누가 내 안부를 궁금해 할까? 나 없어도
세상은 별일 없이 돌아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하셔서 좋겠어요. 편하게 사시네요. 이런 말만 하면 그 사람의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필요한 말은 자유롭겠다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죠. 식사 혼자 하실 때 쓸쓸한 날도 있겠어요. 가끔은 누가 그냥 찾아와 줬으면 싶을 때도 있죠. 이런 말입니다. 외로움은 누가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알아봐 주면 그 외로움은 조금 덜 차갑습니다. 공자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나를 높여주는 사람보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놓습니다. 높여주는 말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알아봐주는 말은 존재를 살립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아주 큽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습관처럼 평가합니다. 좋은 평가도 평가입니다. 잘했네. 대단하네. 멋지네. 겉으로는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멋지다는 말을 들으면 무너진 나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만 많은 관계에서는 사람이 편해지기보다 더 잘 보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반대로 이해가 있는 관계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고, 오늘 표정이 어두워도 괜찮고, 예전보다 약해져도 괜찮고, 가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이해는 사람에게 괜찮아 보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줍니다. 그 자리가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서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풉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 빨리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는 더 힘들었어. 좋게 생각해.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직 자기 마음을 꺼내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누군가 잠시 멈춰서서 같이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자식하고 말이 잘 안 통해. 그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자식 다 그래. 너무 기대하지 마. 너도 젊을 때 그랬잖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자식 흉을 보자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마음, 전화 한 통도 눈치 보게 되는 마음, 예전에는 내가 부모였는데 이제는 자식의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서운함.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자식이라 더 서운했겠다.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 있지. 부모인데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랬겠다. 이런 말은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마음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도 기억하지만
자기 마음을 혼자 두지 않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해를 받은 경험도 떠올려 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내 뜻과 다르게 보인 적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한 말인데 간섭으로 들리고, 조심하느라 말을 아꼈는데 무관심으로 보이고, 상처받아서 물러났는데 오만하다고 오해받고, 힘들어서 연락을 못했는데 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를 칭찬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넌 원래 잘하잖아. 고맙지만 내가 지금 답답한 지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한 번만 물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지. 연락 못한 게 마음이 떠나서만은 아니었겠지. 그때 내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겠다. 이해는 상대의 모든 행동을 옳다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사정이 있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면 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면 상대가 잘못한 일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서운함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양보가 아닙니다. 이해는 관계를 정확히 보는 힘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이해할 때 내 마음도 덜 거칠어집니다. 화가 분노로 커지기 전에, 서운함이 원망으로 굳기 전에, 관계가 끊어짐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뭔가 있었겠지. 나를 무시하려고만 그런 건 아닐 수 있지.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 이 생각 하나가 사람을 조금 부드럽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선 넘는 사람까지 내 마음을 갈아 넣어 이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는 나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소중한 사람에게 너무 빨리 평가의 칼을 들이대지 말자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에 상처받습니다. 대놓고 무시당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에 마음이 다칩니다. 그걸 아직도 몰라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엄마는 몰라도 돼.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입을 닫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해도 안 통할 것 같아서, 괜히 분위기만 불편해질 것 같아서,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삼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그래도 어머니는 훌륭하세요. 이런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 들으셨을 때 서운하셨겠어요. 모른다고 밀려나는 느낌이 드셨겠네요. 이해받는 순간 사람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가 보기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쉬려고 하고,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고, 예전처럼 참고 견디는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합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요즘 애들은 참 편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그 시대의 무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편해 보여도 비교는 더 심해졌고, 불안은 더 빨라졌고, 미래는 더 흐릿해졌습니다. 어른의 고생과 젊은 사람의 고생은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서로 자기 시대의 고생만 크게 보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요즘도 쉽지 않지? 하고 물어볼 수 있다면 젊은 사람도 어른에게 그 시절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면 그 대화는 평가가 아니라 이해로 바뀝니다. 좋은 관계는 누가 더 힘들었는지 겨루는 자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의 힘들이 다른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조금씩 깊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나를 크게 칭찬한 사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내게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한 순간은 기분 좋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힘든 날, 그때 많이 외로웠겠다라고 말해준 사람은 오래 남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을 때 오늘 웃는 게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해준 사람. 모두가 결과만 볼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라고 말해준 사람. 내가 실수했을 때 왜 그랬어? 보다 먼저 무슨 마음이었어? 라고 물어봐 준 사람. 그런 사람은 삶의 한가운데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나 보이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행복한 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나로 있어도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은 결국 이것일지 모릅니다.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좋으니 내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은 사정까지 조금은 헤아려주는 사람, 내가 무너진 날에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칭찬을 조금 늦춰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자마자 좋아 보이네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지 아니면 좋아 보이려고 애쓰는지 대단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대단해지기까지 무엇을 잃고 무엇을 견뎠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잘했네라고 말하기 전에 그동안 힘들었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판단보다 질문을 먼저 해보면 좋습니다. 왜 그랬어? 보다 그때 마음이 어땠어? 그건 네가 잘못했네 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 괜찮아질 거야 보다 지금은 많이 불안하지? 힘내보다 힘 안 나는 날도 있지. 이런 말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아프다고 하면 곧바로 나도 예전에 아팠는데 하지 않는 것. 상대가 외롭다고 하면 다들 외로워라고 덮지 않는 것. 상대가 서운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줄이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는 전부입니다. 내 기준으로 작아 보여도 상대에게는 긴 밤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는 일입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마음 이해된다. 이 세 마디만으로도 관계는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쉽게 말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엄마는 항상 그래.
아버지는 늘 그렇잖아. 너는 옛날부터 그랬어. 이 말은 사람을 과거에 가둡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도 같은 이유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은 어때? 그때와 지금은 마음이 좀 달라. 내가 모르는 게 있었을까? 이 질문이 관계를 살립니다. 나이 들수록 좋은 관계는 많은 사람을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몇 사람, 내가 이해하려고 마음을 내는 몇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인간관계는 박수치는 사람보다 곁에 앉아주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칭찬보다 조용한 이해입니다.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보다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밝게 웃고 있다면 정말 괜찮은지, 자꾸 농담을 한다면 혹시 서운함을 숨기고 있는지, 말이 없어졌다면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쳐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고 있어 보인다면 그만큼 혼자 감당한 것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바라보면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미웠던 사람도 조금은 안쓰럽게 보이고, 서운했던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보이고, 무심해 보였던 사람도 사실은 표현이 서툴렀던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끊어진 관계가 반드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 속에 굳어있던 판단은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덜 외로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속에 이런 바람을 품고 삽니다. 누가 나를 제대로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번쯤은 이해해줬으면. 그 마음은 젊은 사람에게도 있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고 부모에게도 있고 친구에게도 있고 혼자 밥을 먹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잠깐 웃게 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사람을 오래 살게 합니다. 칭찬은 겉모습에 닿을 때가 많지만 이해는 마음의 안쪽에 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칭찬한 사람보다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만나면 조금만 천천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아 보인다고 말하기 전에, 그동안 어땠냐고 물어보고, 대단하다고 말하기 전에, 많이 애썼겠다고 말해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많이 힘들겠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다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때로는 웃으면서도 외로웠는지 조용히 알아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인생은 끝까지 버틸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마음은 어때? 내가 모르는 힘든 일이 있었을까? 그동안 혼자 애쓴 거 내가 좀 늦게 알았네. 이 말은
상대를 바꾸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잠시 쉴 수 있는 자리를 내 마음 안에 내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하려는 마음 앞에서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건네는 사람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은 화려한 칭찬이 아닐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 한마디, 그 마음 하나가 사람을 오래 붙잡아 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말보다 깊이 닿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사람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해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며 웃지만 이해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